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떤 게 나한테 딱 맞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절대 업자 아니고요, 그냥 유튜버고, 여기서 바로 현실적으로 딱 한 대 맞게 되는 거죠. 세금적인 혜택이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몰랐으면 큰일 날 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네,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입니다. 저희 이전에 캠핑카 출고한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오늘 영상은 캠핑카를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캠핑카를 사려고 한참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막연하게 드림카로서 캠핑카를 한번 소유해 볼까 하고서 하나씩 아마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처음에 캠핑카를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차박을 시작하면서부터였고요. 캠핑카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거 바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제가 예산을 잡은 최대 맥시멈은 바로 7천만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물론 7천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 아래일수록 더 좋겠죠. 먼저 정보를 취합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온라인에서 다 취합을 하고, 아무래도 캠핑카라는 게 그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이게 왜곡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색감 보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영상으로 차량을 다 곳곳이 살펴주니까 차량을 상태를 확인하거나 어떤 구조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정보를 취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정보를 취합을 하다가 하는데 너무 양이 방대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떤 게 나한테 딱 맞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캠핑카를 소유하신 오너, 그 다음에 카라반을 운영하는 형님들에게 들은 조언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캠핑카를 하게 되면은 모터홈이냐 아니면 카라반이냐 둘 중에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노지라든지 스트레스 차박을 주로 하게 될 제 성향에는 카라반은 좀 기동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일단 카라반은 빼게 되고요. 그래서 모터홈 기준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취침도 하고 이동도 하고 기동성도 좋고 좀 합리적인 거, 좀 적당한 걸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로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에도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약 5천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좀 더 브랜드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7천만 원까지 5천 몇백의 마스터 캠핑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스터 기반의 차량 자체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캠핑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적의 차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스터를 한참 알아보던 중에 주변에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듣게 되죠. 바로 차고지입니다. 캠핑카는 특수 차량으로서 지역에 등록을 하게 될 때 무조건 필요한 게 바로 차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어디에 주차될 거라는 그 차고지 증명서가 발급이 돼야지만 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차고지, 난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가능할까? 네, 가능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 소장이 인하해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역마다도 다르고 관할 구청마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허가를 해준 경우에 아파트 소장이 또 허락을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견이 없을 때 주차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벌써부터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차고지를 선택하는 거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먼저였더라고요. 아파트에 주차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파트가 안 된다면은 주변에 별도의 차고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이렇게 해서 영업하는 곳에 가가지고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죠. 한 달에 월 고정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주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상 주차장이 있기는 있으나 굉장히 좀 협소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m 10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불가능했죠. 여기서 바로 현실적으로 딱 한 대 맞게 되는 거죠. 지상에 주차를 하려면 외부 주차장, 아니면 내 아파트 공간에서 기동성 있게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하주차장에 진출이 가능한 차량,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이 가능한 차량은 딱 봐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스타렉스. 외부에 주차를 하려니 그럼 기동성에서부터 벌써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달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가격적인 부담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타렉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또 법이 바뀔 예정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차고지법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특용으로 이용되는 캠핑카의 경우에는 앞으로 차고지 없이 등록이 가능하게끔 되는 법률이 조금 있으면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아니면 이 법률이 발의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캠핑카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 캠핑카인 스타렉스 캠핑카로 가게 되니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바로 이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기동성도 좋고 지하주차장 진출입도 다 좋은데 결국은 이 뭔가 공간이 주는 이 협소함, 그러니까 캠핑카에 비해서 이 협소함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본 게 최근에 스타렉스 캠핑카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바로 팝업 캠핑입니다. 팝업 텐트 스타렉스를 통해서 위아래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성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도 침상 공간과 거실 공간이 되는 거고 위쪽에 별도로 침상 공간이 하나 더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두 군데,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순정 스타렉스 캠핑카가 바로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두고서 다시 알아보게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캠핑카에는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보증을 현대자동차에서 해준다는 거. 근데 실소유 운행하시는 분들의 평을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높은 가격도 물론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그래서 벤텍이랑 유니벤의 라군팝 S랑 유니 RT라는 제품이 이제 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알아봤습니다. 근데 카페에도 가입하고 내용도 보니까 실 사용자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호 회원들이 이미 잘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어떤 목소리 니즈를 잘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도 빠르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의 어떤 사용성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회사들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제가 정한 7천만 원을 훨씬 웃도는 가격이 되더라고요. 옵션을 물론 빼면 가능하겠지만요, 그 가격을 오버하는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거죠. 신차를 받는데 두세 달이 걸리게 되고 다시 이 차량을 맡겨서 제작을 해서 받는데 다시 두세 달, 그러니까 한 6개월. 그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결정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 예산 범위를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게 좀 조율이 필요하더라고요. 선도 업체가 있다면 후발 업체도 있기 마련이죠. 후발 업체들 또한 선도 업체가 이미 좀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걷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 벤치마킹한 후발 업체들도 지금 선도 업체랑 비슷한 퀄리티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로 눈을 살짝 또 돌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견적도 받아봤죠. 근데 7천 몇백만 원에서 그 후발 업체들에 가서 받은 견적은 약 6천만 원 후반대. 적은 비용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는 걸로 유명한 그런 업체가 또 있는데 그 업체 가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팝업을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 이제 오너로서 혜택을 주니까 팝업하는 걸 약 700만 원 정도에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혜택이 꽤 좋은 편이죠. 그렇게 해서 그 업체를 하기로 하고서 그 업체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제가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신차 말고 중고차를 구해와라. 중고차가 새 차에 비해서 세금적인 혜택이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11인승, 12인승 신차를 뽑게 되면은 모던의 최고 등급의 풀옵션의 썬루프를 뺀 금액으로 차량을 뽑게 되면은 3천만 원 초반대가 됩니다. 3,050만 원. 11인승 은 3,060만 원이 되는데요. 차량 가격 3천만 원에다가 제작 비용 약 3천만 원을 더하게 되면 차량 6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6천만 원을 사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붙게 되는데, 개별 소비세가 먼저 이 차량 가액과 제작 비용 3천만 원에 합쳐진 6천만 원에 대한 5%가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의 부가세면은 약 300만 원이 되는 거죠. 300만 원을 대놓고 여기에 다시 교육세가 붙게 됩니다. 교육세가 30%, 그러니까 300만 원에 30%면 9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390만 원이 세금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량을 최종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작업체로부터 차량을 최종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바로 부가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의 견적을 받고서 제가 최종 받게 되는 비용은 6,729만 원이 됩니다. 세금 많이 나오죠. 차량을 중고차로 가져오게 되면은 약 2천 몇백만 원에 가져오겠죠. 그리고
차량이 중고라면은 세금에서 또 감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받는 비용이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크게는 250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를 해서 중고차를 추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중고차를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중고차 많이 알아보시겠지만 스타렉스 중고차가 씨가 말랐습니다. 그만큼 캠핑이 이제 인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품절 상태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좋은 매물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웬만한 매물들은 매물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중고차를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서 알아보다가 제가 함께 알아본 게 뭐냐면, 이렇게 비싼 세금을 내고 하는 것도 부담인데 내년 초반이면 출시될 바로 풀체인지 스타렉스 모델이기 때문이거든요. 신차를 사는데 바로 한 몇 개월만 있으면 중고가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 선택하지 않았는데, 바로 여기서 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중고 캠핑카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정이 굉장히 길었죠. 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알아보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고 캠핑카를 알아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고 캠핑카를 사기 위해서 캠핑카 관련 카페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진짜 다 가입했어요. 다 가입해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중고장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조회 1일로 해놓고서는 진짜 매일 검색을 했습니다. 제 기준은 캠핑카 4인승, 그러니까 4명이 탑승을 해서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첫 번째였고요. 1열 2좌석, 그 다음에 2열 2좌석도 좋지만 1열에 12인승 변경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최대 3인이 탑승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좌석을 하나만 남겨놓는다면 총 4인이 이제 이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를 했고요. 두 번째가 캠핑카 제작 기간이 2년 이내, 그러니까 캠핑카 제작을 한 지가 2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노후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륜구동, 아무래도 노지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계절에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겠는데 2륜구동을 하게 되면은 불편함이 생길 것 같아서 무조건 4륜구동을 하자, 4륜구동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시설이었는데, 시설은 꼭 필요한 거 2가지가 전기시설과 냉장고, 네, 이렇게 2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제작 업체입니다. 제작 업체가 아직도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업체가 제 주거지와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있느냐를 봤습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진짜 열심히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매물을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뭐 라쿤도 매물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니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매물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 차량의 상태도 직접 가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차량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반 가격에 산 바로 이 차. 네, 차량 구매 가격 올라와 있는 가격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값인데 너무 당연하죠. 중고니까.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 차량은 2,500만 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시 올라와 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4인승 판매합니다. 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그러니까 14년 6월에 등록되어 있고 15년식이었어요. 차량의 연식은 좀 된 편이죠. 하지만 스타렉스라는 게 워낙 많이 이제 판매되는 차량이고, 전국의 정비소에서 아마 스타렉스를 수리 못하는 정비사님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두를 하지 않았고요. 차량 제작 연도가 바로 1년 반밖에 안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차량의 키로수는 66,100이었고, 이제 옵션이죠. 구성 내용은 이제 어닝 룸 텐트, 그 다음에 대용량 배터리, 무시동 히터, 인버터, 4인승, 모비쿨 냉장고, 4륜구동. 예, 요렇게. 지역은 인천. 자, 이제 내용들은 제가 살려고 했던 그 간결한 어떤 스타렉스의 기본 구성과 굉장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제작사를 확인을 해야 됐죠. 제작사가 저와 굉장히 가까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위치한 제작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S나 기타 뭐 추가적인 장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로울 것 같다, 예,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차량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밤에 이동을 했죠. 그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아무리 보고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고 갔다 하더라도 딱 막상 이 차를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뭘 봐야 될지, 뭘 확인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의 상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뭘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노부부였었는데
한 2년을 알아보다가 고민해서 만든 차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착도 많고 이 차량의 곳곳의 내용과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의 어떤 노후 상태라든지 이런 걸 체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술술술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차량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근데 2,500만 원에서 다 주고 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감가를 해서 샀는데, 저는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몇 분들이 왔다 이제 보고 가셨나 봐요. 근데 차량이 14년 6월에 출고한 차량이다 보니까 외판 찌그러진 것도 있었고 앞에 범퍼 같은 경우에 살짝 부서진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수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좀 급한 사정이 생기셨는지 절충 금액을 제안을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차량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천만 원 초반대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중고 캠핑카를 사는데 이 차량은 정확하게는 명칭이 캠핑카가 아닙니다. 구조 변경이 당시에는 업무용 이동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업무용 이동 차량입니다. 중고차를 사니까 여기서 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구성을 한 거를 갖다가 제가 제작을 해서 받는 거 대비 세금이, 아까 말씀드린 세금 부분이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전소 가가지고 그냥 중고 승용차 사는 것처럼 똑같이 이전 비용 내고서 세금 내고 바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이 크죠. 네, 제작을 하는 거에 비해서. 스타렉스 구조 변경을 해서 캠핑카를 만든다는 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 차량의 구조 변경 이전의 차량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는 밴도 있고 11인승, 12인승도 있고 승용으로 9인승도 있죠. 승용 9인승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 승용차에 맞게 나오는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1인승이거든요. 11인승이기 때문에 승합 비용만 내게 되면 되는 거죠.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 그 다음에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도 절감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뭐냐면, 저도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의 제일 처음 상태에 따라서 이제 법이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기준이 11인승입니다. 보험을 들려고 가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구성 요소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그냥 들 때도 그 상담사도 별다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인승이고 구조 변경을 한 차량인데 그냥 보험을 이렇게 들면 될까요? 그러면 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주변에서 들었는데 정말 몰랐으면 큰일 날 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차량은 11인승 기준이었기 때문에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했더라도 바로 일종 보통이 돼야지만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2종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애초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카를 어떻게 샀는지, 어떤 생각으로 얼마에 샀는지까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전 영상에서 제가 다 댓글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가격 문의 부분에서는 이걸 제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판매하신 분의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업자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 절대 업자 아니고요. 그냥 유튜버고 개인적인 용도로 스타렉스 캠핑카를 구매하게 됐고, 앞으로 이 영상들을 담을 생각입니다. 혹시 캠핑카를 구매하시려고 하거나 또는 스타렉스 캠핑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저도 지금 캠린이거든요. 도움이 될 만한 부분, 혹시 팁 이런 거 있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카티에서는 지금처럼 다양한 캠핑카 소식을 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차 소식도 계속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